안녕하세요. 심영섭입니다. 오늘은 가을을 맞아 특별한 다큐멘터리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2016년도에 개봉한 이소영 감독의 할머니의 먼 집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93세 외할머니가 병원에서 준 수면제를 모두 털어놓고 자살을 기도합니다. 손녀인 이소영 감독은 취업 준비도 미룬 채 급하게 외할머니가 계신 전라남도 화순으로 내려가죠. 전 재산 30만 원을 화장대 위에 놓고 장례 비용으로 쓰라고 죽음의 준비까지 다 마친 할머니. 나는 할머니에게 왜 죽으려고 했냐고 물어보지만 돌아오는 할머니의 대답은 성가신께 나이가 많으면 죽어야지 라는 짧은 말이었죠. 이소영 감독은 어린 시절 할머니의 손에서 컸습니다. 빼곡히 적힌 일기에는 할머니의 존재가 어린 손녀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또 다른 엄마처럼 감독의 마음에 할머니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독이 들려주는 할머니의 삶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박삼순 할머니는 18살에 30살의 남편을 만나 아이 넷을 낳고 손자, 손녀 13명을 키워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늙은 남자였을 할아버지를 어린 나이에 만났고요. 할 수 없이 살았다고 말하는 할머니. 박삼순 할머니의 삶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아마 오랜 노동과 가족들에 대한 배려로 점철된 삶을 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 내내 등장하는 하나의 메타포가 화분과 꽃입니다. 할머니는 꽃을 좋아하시고 추운 겨울 아무리 몸이 아파도 꽃과 잎이 달린 화분에 물을 주시려고 합니다. 여기서 화분은 할머니가 평생 보살펴온 가족이나 어떤 할머니 자체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할머니는 손녀나 딸을 보기만 하면 습관처럼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십니다. 다큐 내내 할머니가 자식들에게 건네는 말, 밥은 먹었냐? 할머니의 뼛속까지 박힌 가족들의 생존과 안위를 위해 살았던 그 고단한 삶을 요약하지요. 그리고 말년에 할머니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것도 이제는 늙어버린 큰아들, 감독에게는 외숙인 아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할머니의 모습은 65세 된 할머니의 딸 이소영 감독의 어머니와는 사뭇 다른 대조를 이룹니다. 65세지만 활기찬 중년처럼 보이는 이소영 감독의 어머니는 생일날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면서 사랑하는 내 생일이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같은 노년이지만 할머니와는 다른 자기애가 있는 신식 할머니인 것이죠. 그러나 할머니는 다릅니다. 평생 희생만을 해왔고 나보다 남이 먼저이기에 그런 할머니에게 죽음은 자식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유일한 수단, 혹은 죽은 남편이나 가족들과 결합하는 유일한 통로처럼 보입니다. 할머니는 자살을 하려고 했던 이유 중 하나로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는 안 죽고 그럴 것이요 라고 말할 것이라면서 올해는 꼭 죽어야 쓰건디 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이미 수의도 마련해 두었고 마치 과업처럼 죽음에 달성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 할머니의 먼 집은 서울에 집이 있는 이소영 감독과 화순의 할머니의 집이 물리적으로 멀다는 뜻도 있지만 할머니의 현재의 집, 삶과 할머니가 원하는 죽음, 무덤이라는 또 다른 집이 역설적으로 멀다, 저승으로 시집가고 싶다는 할머니의 바람이 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역설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할머니는 과연 그저 죽기만 바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카메라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던 할머니가 어느덧 자꾸 손녀가 자신에 관한 영화를 찍겠다고 하자 이렇게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화면에 나타나 손녀와 나란히 사진을 찍습니다. 또한 손녀가 영양제 주사를 놔드리자 말없이 주사도 맞으십니다. 무엇보다도 길 가는 중년 여인을 보고 저만치 젊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도 하시죠. 할머니는 살기가 싫다기보다는요, 이 죽음에 대한 열망이 타자와의 관계성 때문에, 즉 자식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들이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고 또한 자식들이 나 때문에 고생한다는
죄책감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추석 때 자식들이 모여 제사상을 차리는데요. 가족들은 할머니에게 아무것도 시키지도 않고 하지도 마시라고 하고요. 그대로 있길 바라고 핀잔만 줍니다. 또한 할아버지 산소에 가서도 아버지가 엄니 얼른 오라고 하셔요 라고 하면서 공공연히 어머니의 죽음을 바라는 무의식을 내비치죠. 그렇다면 자식들이 불효자인가? 아닙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반찬을 해다 주고 지근거리에서 어머니의 집을 방문했고 요양원에 모실까 의논하다가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가족들의 우애도 돈독해 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할머니는 절대 자식들에게 뭔가를 보살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 가족의 속내를 잘 살펴보면 자식들은 할머니가 짐이 되어 죽기를 바란다기보다는 오히려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아는 동반자적인 관계를 이룬 것 같습니다. 삶의 연민을 함께 나누며 죽음이 삶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리라는 어떤 합의된 기대가 있어서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소연 감독과 할머니의 특별한 사랑이 있어 보입니다. 할머니는 소녀를 우리 강아지라고 부릅니다. 이소연 감독이 할머니에게 보여주는 사랑은 나머지 가족들과 그 결이 달라 보입니다. 그녀는 어떤 경우도 할머니의 죽음을 바라지 않습니다. 할머니의 고장난 시계를 고쳐서 주는 상징적인 장면, 혹은 시계를 사주는 장면에서처럼 그녀는 할머니의 말년에 깃든 죽음의 장막을 거두어주는 유일한 어린 천사처럼 보입니다. 할머니와 껴안고 나란히 낮잠도 자고 할머니에게 연신 예쁘다고 말해주기도 하고 할머니와 저수지에 놀러가기도 하고 할머니의 귀지를 파주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아마도 이소연 감독이 어렸을 때 할머니가 손녀에게 이미 해준 것들인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주신 옛날 이야기를 듣고 자랐던 감독은 이제 내가 자란 만큼 할머니가 작아졌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쓴 그림 일기에는 외갓집으로 떠나는 할머니에게 어린 감독이 가지 말라고 엉엉 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젠 손녀가 서울로 가자 할머니가 손녀를 안고 엉엉 웁니다. 결국 죽음을 물리치는 유일한 치료약은 사랑이며 이 사랑은 주었기에 받을 수 있고 받았기에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손녀와 할머니의 관계는 감동적으로 입증하지요. 그러나 2014년이 되고 할머니의 큰아들 외숙이 실족사로 할머니 댁 지하실 계단에서 죽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할머니에게는 너무나 큰 트라우마, 심리적 외상이 발생한 것이죠. 이때부터 할머니는 삶의 의욕을 더욱 상실하고 자주 넘어지고 다칩니다. 그리고 아들이 마셨던 술을 이제는 자신이 마시죠. 답답할 때 마신다는 막걸리는 할머니의 유일한 친구이자 아들을 기리는 제사 같은 행동이 되고요. 현실을 잊게 하는 탈출구가 됩니다. 그러나 손녀가 있기에 할머니는 대낮 11시 30분에 막걸리를 마시면서도 술 먹으면 못 쓰겠지?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려고 노력하죠. 이때 할머니에게 집은 유일한 쉼터이고 집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만큼 할머니는 정갈하게 집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소연 감독이 할머니의 발을 씻겨줍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울음이 왈칵 올라왔는데요. 노인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나 죽음이 사회화되어 항시 죽고 싶다고 말씀하시지만요. 그건 정말 진심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녀가 자신의 발을 씻겨주자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짓고 좋아하시고요. 일시적으로 술을 안 드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아무 힘이 없지만 손녀가 주는 위안과 위로가 노년의 등대처럼 반짝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결국 할머니에게 영양제 맞추어 드리는 것을 어머니가 알게 되고 어머니와 이소연 감독은 이로 인해 의견의 차이를 드러내는데요. 그만 놓아주라는 어머니와 달리 손녀는 할머니에게 영양제를 맞추는 것을 그만둘 수 없다고 선언하지요. 그렇습니다. 할머니의 먼 집이란 이 다큐멘터리는요. 생명을 살리는 또 다른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95살이 된 할머니는 이제 자살을 기도했던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죽음에 대한 충동까지도 기억에서 사라질 때까지 살아보는 것. 이 영화의 끝은 저수지에 나들이 가셨던 할머니의 영상입니다. 할머니는 손녀에게 인자 가자, 까딱까딱 구경 잘했다 라고 한 다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징그럽게 좋다, 참말로. 세상으로 소풍 나온 할머니는 이렇게 삶을 요약하시네요. 징그럽게 좋았다고요. 할머니의 먼 집은 전형적인 사적 다큐멘터리의 형식을 지니고 있는데요. 또한 할머니의 마지막을 그린 손녀의 러브레터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이나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카메라에 담음으로써 영화는 심리적, 물리적 거리를 두고 할머니란 객체의 사회적 시선을 갖는 동시에 손녀로서 개인적 시선이 함께하는 것이죠. 할머니의 먼 집은 이러한 사적 다큐를 통해 자신의 할머니란 존재를 넘어 이 땅의 할머니를 사회적으로 사유하기도 합니다. 몸의 전체가 주름으로 뒤덮인 할머니의 육체가 시간의 질감과 시간의 주름으로 겹겹이 쌓인 일종의 박물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할머니의 손길과 눈길과 입김이 함께하는 화면을 통해 우리 모두가 늙었다, 이제는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밀쳐버린 한 여성을 한 인간으로, 욕망과 삶이 아직도 숨이 붙어있는 생생한 생명체로 다시 보게 만드는 것이죠. 또한 할머니의 정신과 영혼을 면밀하게 살펴보게 하는데요. 영화는 내내 이어지는 나비의 메타포로 할머니의 영혼을 상징화합니다. 박삼순 할머니는 2017년 3월에 이 영화를 완성하시는 것을 보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와서 보는 것을 무척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다고 해요. 저는 이 영화를 2021년 고양시와 함께하는 자살 예방 영화제 관객과의 대화로 다루려고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생명외에 없다는 진한 깨달음을 준 소중한 다큐로 누군가의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영화로 9월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